초기에 독자님한테 받았던 메시지인데 본인이 아이돌 덕질을 한다. 그래서 엔터업계에 관심이 많고 엔터업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 해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었어요. 제가 당시에 독자님 보내주셨던 메시지 좀 어 답변을 되게 길게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 오디오로도 녹음을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님 메시지를 요약을 해 보면은 졸업 예정이고 문과를 전공을 했다. 그리고 진로 고민이 심하다.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하면서 소울메이트가 되어 줄 일을 찾고 싶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지내보고 싶다. 아이돌 덕질을 한다. 그래서 엔터업계에 관심이 많고 엔터업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 제가 당시에 "그러면 독자님 그 덕질하시는 걸로 부가가치를 내보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답변을 되게 길게 드렸어요. 그거를 포스트로도 썼었는데 제가 포스트 쓰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대답을 이렇게 잘 해 드리면서 나는 안 한다는 게 약간 좀 내로남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먼저 해 볼까?' 하다가 이 질문이 반로가 돼 가지고 유튜브에 도전을 하게 됐고 되게 덕심이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채널 개설 한 달 안에 수익 창출 조건을 맞추게 되어 가지고 현재는 이제 그 채널에 그럭저럭 또 하나의 사이드자 파이프라인으로 굳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독자님이 했던 그 질문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 "아이돌 덕질을 한다. 소울메이트가 되어 줄 일을 찾고 싶다." 이 질문부터 다시 한번 봐 볼게요. 근데 저는 해당 독자님께서 당시에 저한테 메시지 주셨을 때 20 중반도 안 된 나이셨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안다는 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 예정자 구독자님들께 메시지를 받으면은 비슷비슷하세요. 그런 지금 막연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비슷한 그런 맥락이신데 되게 거기에 깊이 공감을 해요. 저도 20대 초중반 정도에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본인께서 소울메이트 같은 일을 찾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긍정적인 삶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 나랑 잘 맞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가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면서 나랑 잘 맞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연적으로 나랑 맞지 않는 일들을 이게 좀 젖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오답도 거쳐 봐야 한다는 걸 아는데 사실 이렇게 살면서 계속 오답만 나랑 안 맞는 일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형편이 좀 여의치가 않아. 그러면은 더 타격감이 크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 보면은 내가 나랑 잘 맞지 않는 일들을 막 해 보면서 '아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거 되게 가볍게 훌훌 털어 버리고 근데 또 거기서 자기가 배울 점을 캐치해서 나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되게 빠른 친구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비교적 빠르게 적성을 이제 발견을 하고 몰입을 하는 좀 멋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에 일단 굴러 들어가서 부대껴 보고 막 이렇게 곡물처럼 탈탈 털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 내 쪼가 이런 쪼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저 같은 느린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런 독자님도 그런 스타일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어떤 길로 가건 나랑 맞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유시민 작가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인데 이 제목이 되게 중후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챕터 중에 유시민 작가님이 대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얘기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내가 평생 해도 즐거울 것 같은 일을 찾는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저랑 제가 독자님의 당시에 그 긴 메시지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나 구독자님 같은 스타일은 막 머리로 상상하고 끄적이다가 끄적이는 게 그냥 평생 해도 즐거울 일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저희한테 귤 꾸러미 주고 "반나절 동안 누워 있어 볼래?" 이러면은 막 너무 좋아서 막 공중제비 돌면서 집으로 뛰어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막 상상으로 뭘 상상을 했어. 막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어떤 문장이라는 그런 실체를 가질 때 그 상상이 문장이라는 실체를 가질 때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졸업학기 때 구성 작가 방송 구성 작가 면접도 봤었어요. 그리고 라디오 PD님 PD님과 카페에서 면접도 봤었어요, 그 KBS 앞에서. 그런데 방송 작가 인제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에 음 막내 작가 일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죠. 인제 보통 막내 작가 때는 차비랑 소정의 페이 정도를 받잖아요. 그 일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졸업 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만 봐도 당시에 방송 작가를 하면 적성에 맞을 거는 같았거든요, 제 느낌에. 그런데 살아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오답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게 찍먹을 안 해 봐도 오답이란 심증을 굳히는 것도
다른 경험을 통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스케줄이 좀 명확한 일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루틴이 있는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오전엔 출근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퇴근을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고 정적으로 몰두하는 일이 좀 개복치 같이 예민한 그런 체력에 맞았어요. 잘 안 맞는 구성원들을 수시로 봐야 하고 막 시시각각 이슈가 터지는 변화무쌍한 환경이라면은 저는 이미 멘탈적으로나 이제 체력적으로나 터졌을 거예요, 개복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송국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 업계라고 하는 곳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안 맞을 거라는 거를 다른 일을 해 보면서 알았던 거죠. '아 이게 오답이었을 가능성이 컸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던 나를 알려면은 싫은 일에 빗금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한 군데에 짱 박혀 가지고 오랫동안 뭐 월급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을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나올 때까지 여러 일들을 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 적성을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 독자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엔터 업계도 출판 업계도 관심이 간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돌 본인이 아이돌 덕질 짬이 있어서 아이돌 덕질을 했으니 그 업계에 얼마나 많은 지금 지식이 있겠어요. 엔터 쪽도 관심이 가고 독서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인제 독서 퀸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출판 업계에도 관심이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업계에서 사람을 뽑는 그런 수요의 한계 때문에 내가 엔터도 출판 업계도 닻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제 얘기를 쪼끔 더 해 보면은 저는 소비자 쪽 커스터머 서비스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문제에 기민하게 되거든요. 기민하게 듣게 되고 리스닝 스킬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하게 돼요.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식 공감 능력이 아니라 이게 밥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지게 되거든요. 당시에는 서비스? 뭐 불경력이지.'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제 삶 전반에 걸쳐 꽤 괜찮은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유용한 스킬셋이 될 거라고 생각치를 못했어요. 이를테면은 저는 제 콘텐츠를 봐주시는 분들을 제 커스터머로 보거든요. 단순히 뭐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시고 글을 소비해 주셔서 고객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 구독자님들께서 본인 고민과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저한테 털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 구독자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 메일 보면서 1년 정도 전에 보내신 거였죠. 근데 장문 메일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아무튼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오랜 시간 제가 현업에서 다듬어진 그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았다면은 제 독자분들한테도 뭐 하나 허투루 다루는 게 없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독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평생토록 즐거운 소울메이트 같은 반려업을 찾고 싶다." 그 메시지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독자님께 당시에도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회사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세상을 해석하는 시야의 깊이랑 세상의 어떤 다층적인 면들을 독자님이 좀 포용할 수 있는 자세에 따라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 평생 하면 즐거울 반려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구독자님들 특히 졸업 예정자인 분들 또 대학 졸업하시고 좀 취준 기간이 길어지시는 독자님들 메시지를 줄곧 받아오면서 이게 적지 않은 기회 비용을 들인 취준보다는 본인의 어떤 사회에서 울타리를 쪼끔씩 만들어 가는 걸 '빨리 시작하면 좋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던 적은 있어요 솔직히. 특히 문과 이렇게 정말 문송합니다라고 불리는 이제 문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랑 맞지 않는 그런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인 그룹에 있다 보면은 약간 막 개 짖는 소리도 나랑 좀 분리해서 이렇게 멀찍이 감정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몰 개성화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몰 개성화가 아닌 다양성을 그런 존중하는 환경에 강한 로열티를 갖게 되는 문과초들이 좀 장기간 무던히 버텨내는 재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일반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비교적 개인주의가 존중되는 외국계 환경, 가능하면 다국적 환경에서 이 문과초들이 예민한 문과초들이 좀 비집고 들어갈 만한 노하우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회 경험을 좀 배경 삼아서 토대 삼아서 자세히 풀어보고자 했던 게 문과 졸업생이 잘 먹고 사는 이 채널 발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녁에는 퇴근하고 제때 방출이 돼 가지고 좋아하는 덕질 마음껏 하라고. 혹은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 좋게 말하면은 구성원 성장을 막 이렇게 도와줄 때 찐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매니저, 관리자 머티리얼일 수도 있거든요. 막 매니저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관리자 재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면은
막 나는 구선에 막 나쁘게 말하면 푸시하는 거죠. 이런 푸시하는 데 전혀 성취감을 느끼지 않아. 반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를 느끼신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사 밖에서의 삶에 대해 구상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언젠가는 취업을 하실 거고 다니다 보면 연차가 쌓이실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관리자가 되실 텐데 내가 관리자 일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극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려면은 일단은 오는 기회에 올라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이게 마치 이게 가상과 물성 같은 거라서 신용카드 긁을 때는 가상의 돈을 쓰는 거라 소비 크기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현금이라는 물성으로 페이를 하면 내가 과소비하는 거를 깨닫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진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상 사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부대껴 보면은 나와 맞는 또 맞지 않는 장단이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물성이 좀 필요해요. 내가 물성을 만져보는 게. 음. 독자님께서는 어떤 머릿속에 상상을 실체화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고 그래서 본인이 그 전공을 택할 때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제 메시지 말미에 나는 사실 워라밸이 중요하고 상식적인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근무 환경 그리고 언어 공부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본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겨 주셨어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25에 25 이죠. 고작 그거 살았는데 내가 이런 취향이고 '아 내가 이런 쪼구나.' 이걸 안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시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 인제 뇌피셜 그다음에 제가 어떤 사회생활을 했던 경험상 워라밸은 해외가 좋았어요. 그리고 국내라 할지라도 외국계 환경이 좋았어요. 외국계 기업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 독자님께 제가 감사드렸던 부분은 음 제 글들을 되게 정주행을 많이 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음 저녁이 있는 일상을 개런티 해 주는 환경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왜냐면 본인께서 워라밸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아낀 에너지로 독자님이 좋아하는 덕질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내는 게 엔터 업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종사를 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당당하면 그만이잖아요. 제 뭐 덕질하러 오는 한국에 뭐 콘서트 보러 오는 친구들 보면은 외국 친구들인데 3-4 개국어 구사하는 친구들은 다 오타쿠예요. 대부분 아이돌 덕질을 하고 어떤 싱가포리안 동생은 덕질을 하다가 아예 한국어를 마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독자님께서 워라밸이 중요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녁에는 제때 방출을 해 주는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셔요. 덕질을 막 하셔. 그러면은 그 덕질을 하면서 어떤 부가가치를 낼 건지는 미리 전략적으로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포스타입에서 채널 운영하면서 그 포스타입에서 공식적으로 아티클들을 많이 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주의 깊게 읽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매년 결산을 내주잖아요. 재작년인가 한 개인 크리에이터가 올린 수익이 연 4억 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높은 확률로 웹소설이나 웹툰 크리에이터실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무슨 1 억이 되게 휴지 조각 마냥 취급이 되지만 1 억은 되게 큰 돈이잖아요. 제 친구가 극악의 업무 강도로 유명한 외국계 보험사 심사역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회사 빌딩에 갇혀 가지고 몇 년을 내리 일하고 1 억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었던 거예요. 용종은 왜 보험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용종이 암이 되어야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보고 지금 암 걸리라는 거예요? 이 레퍼토리를 하루에 10번 이상 반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이 1 억이에요. 그러니까 자정 퇴근은 일반적이고 몸이 상하고 그렇게 피가 1 억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영화 오타쿠예요. 근데 이제는 오타쿠를 무시를 못 하죠. 왜냐면 오타쿠들이 막 큰 부가가치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예전 같이 그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자님께서 좀 수줍어서 메일에 밝히신 것보다는 자신을 심상치 않은 스케일의 오타쿠라고 판단하신다면은 독자님께서 시간 소비를 하는 대상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니치 플랫폼에서 개인 크리에이터가 올린 최고 수익이 4억 이고 제 친구가 사회초년생 때 그 큰 빌딩에 갇혀서 내리 일하면서 피같이 모은 돈이 1 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타쿠들이 올리는 부가가치가 전혀 낮지가 않다라는 거죠. 스케일이 커요 이제는. 예.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언급하신 업계들의 출판 업계라든가 엔터 업계에 독자님께서 근로소득자로 합류를 하시면 내가 만들고 싶은 창작물보다는 소비자의 그 기업의 소비자의 비위에 맞춘 케이터링이 독자님의 업이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저는 미디어를 전공을 했는데 비교적 끝까지 업계에 남아 있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님이 소규모 프로덕션에 있다가 메이저 미디어 경력직 PD로 이직했을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배가 한 얘기가 자주 괴리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방송과는 관계없는 임원진 파티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의미한 프로를 기획해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시청률과 같은 거수에 의한 케이터링이 나의 메일에
그런 업무로 되는 것이 괴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만일 저녁에는 방출해 주는 근무 환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막 불 꺼진 방에서 온천급의 안락함을 주는 덕질을 하실 때 본인의 전공과 융합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뭔가 곰곰이 따져 보셔도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내가 개인 크리에이터로 산다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지무비 같이 그런 대형 유튜버가 되겠어 이러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이틀에 한 번 꼴로는 쓸 거야. 그릴 거야. 만들 거야.' 이런 작은 목표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크리에이터로 활 어 이 좀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온라인에서 꾸준하게 콘텐츠를 발행을 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주제로 그러니까 문과 졸업생이 잘 먹고 사는 중도 한 가지의 주제고 또 여러 다른 주제로도 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이거를 지속을 하려면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틀에 한 번은 올린다? 예를 들면은 브런치에도 꾸준히 글을 내고 있거든요. 몇 개월간 항상 정해 놨어요. 목, 금, 토, 일 오후 9시 그리고 서브스택 뉴스레터 플랫폼에서 레터도 발행을 해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2,000 명이 넘는 독자분들이 구독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약속했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약속을 하는 거죠. 일 주일에 한 번 보내 드리고 토요일 오후 9 시에 보내 드리겠다. 그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규칙성을 두는 것부터 정해 보시고 작은 목표를 정하고 크리에이터로 충분히 오타쿠시기 때문에 활동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독자님이 저한테 어떤 덕질인지를 그것까지는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뭐 웹툰을 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뭐 만화를 그리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창작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창작을 하는 게. 매일매일 작업이 필요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저녁에는 나를 방출해 주는 회사가 필요할 거예요. 또 방출한다고 내가 칼퇴를 해 버리면은 그 안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또 직원이 되겠죠? 그럼 또 마음고생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사회에 나가 봤더니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너 진짜 너는 앞으로 완전 좋은 관리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아 내가 회사에 뼈를 묻겠네.' 어쩌네 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어떤 쪼인지를 아시려면은 지금 취업 준비에 인제 들어가는 시간도 엄청 큰 기회비용이잖아요. 이거를 좀 최소화를 하고 오는 기회부터 딱 잡고 '내가 나는 이게 안 맞았구나. 나는 생각보다 이 업계가 맞았구나.' 이거 알아가셔야 되는 게 좀 선행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나랑 맞는 일이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많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함도 서서히 가실 테지만 제가 독자님의 그 긴 메시지를 읽어 봤을 때 독자님은 아마 워라밸이 있는 업계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업계에는 조금 나의 그런 내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고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